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는 계절마다 특별한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슈퍼푸드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연구하는 한 영양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스찬 영양남. 사람들은 그를 건강의 마법사라 부르며 그의 조언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세바스찬은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건강 박람회에서 계절별 슈퍼푸드에 대해 발표하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은 큰 기대를 품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박람회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세바스찬은 그의 마법 같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계절별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슈퍼푸드를 소개했습니다. 먼저 봄, 세바스찬은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과 함께 등장한 아보카도를 소개했습니다. 봄은 새로운 시작의 계절입니다. 아보카도는 비타민 K와 엽산이 풍부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줍니다. 라며 아보카도를 활용한 건강 요리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봄철에 피어나는 근대와 어린 시금치도 아주 좋은 선택이라며 특히 샐러드나 수프에 넣으면 좋다고 추천했습니다. 여름엔 더위 속에서 에너지 충전을 도와줄 블루베리가 소개되었습니다. 세바스찬은 블루베리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가지고 있어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두뇌 회전까지 빠르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여름밤에 즐길 수 있는 수박을 언급하며 수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더운 날에 수분을 보충하는데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을이 되면 세바스찬은 포도의 계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는 풍부한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있어 혈압을 낮춰주는데 도움을 주며 가을의 풍성한 열매로서 식탁을 채우기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호박과 사과 역시 가을철 슈퍼푸드로 꼽히는데 이들은 비타민 A와 섬유질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겨울, 세바스찬은 적설로 덮인 겨울하늘 아래에서 피어날 수 있는 비타민C의 파워하우스, 바로 키위를 소개했습니다. 키위는 감기 예방에 좋으며 겨울철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C를 공급하는 데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붉은 고구마와 짙은 녹색의 케일이 염증을 줄이고 신진대사를 돕는 데 뛰어나다며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세바스찬의 발표가 끝나자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을 나누며 한층 더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서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음식 이야기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렇게 계절별로 알맞은 슈퍼푸드를 챙기는 라이프 스타일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큰 유행이 되었고, 그 덕분에 마을은 사람들 모두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세바스찬 영양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슈퍼푸드를 발굴해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침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따뜻한 빛이 눈꺼풀을 간지리며 시작된 하루.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때 문득 한숨이 나온다.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고 싶었다. 여러 가지 운동을 고려해봤지만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운동보다는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인터넷으로 다양한 스트레칭 동영상을 탐색했다. 의외로 많은 종류의 스트레칭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것들을 골라보았다. 첫 번째로 시도해본 것은 캣카우 스트레칭이었다. 네 발을 바닥에 대고 시작하는 이 동작은 등이 시원하게 펴지고 아침에 굳어진 몸을 깨우는데 최고의 효과를 발휘했다. 고양이가 등을 둥글게 말고 기지개를 켜는 모습을 연상하며 천천히 허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선택한 것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 다리 근육이 쉽게 뻣뻣해짐을 느꼈던 터라 이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등을 곧게 세운 후 한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끝을 자신의 몸쪽으로 당기는 이 간단한 동작은 다리 뒤쪽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며 이완된 상태로 근육을 늘려가는 것이 스트레칭 효과를 배가시켰다. 호흡과 함께 몸의 긴장을 풀다 보니 근육의 탄력이 살아나고 더욱 가벼운 몸을 느낄 수 있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스트레칭을 통해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나 자신과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벽에 등을 기대고 하는 상체 트위스트 스트레칭 역시 마음에 드는 동작 중 하나였다.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복잡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시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또한 예상 밖의 소득이었다. 동료들 또한 스트레칭에 관심을 보이며 자연스럽게 나의 작은 루틴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출퇴근길 지하철에서도 짬을 내서 점진적으로 스트레칭을 시도해보는 방법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살짝 어깨를 돌리거나 목을 천천히 이완시켜주는 동작 하나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는 그들의 피드백은 나에게도 큰 만족감을 줬다. 결국 집에서 시작한 간단한 스트레칭은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자기관리의 소중한 부분이 되었다. 일주일, 한 달 이상 꾸준히 이 작은 행동을 지속하면서 점차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가장 간단한 것에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믿음과 함께 오늘도 스트레칭 매트를 펼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마을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으로 유명한 노인 할머니 김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9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상 업무를 모두 해내며 매일 아침 마을을 산책하는 활기를 보였습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건강 비결을 알고 싶어 했고, 드디어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비법을 마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할머니 김씨는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9시쯤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건강한 하루는 밤에 시작된다고 말하며 충분한 수면이 신체와 두뇌를 재충전시키고 다음 날을 앞서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정기적인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매일 아침 산책은 물론이고 가벼운 요가와 맨손 체조를 즐겼습니다. 할머니 김씨는 운동이 신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큰 안정을 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운이 좋다면 작은 숲속의 동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건강 습관은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할머니 김씨는 다양한 채소, 과일, 곡물로 이루어진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가끔씩 자신이 직접 기른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하여 식탁에 올렸는데 그녀는 제철 식재료로 요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이 주는 것 중 철에 맞는 것이 가장 몸에도 좋아요 라며 마을 사람들에게 영양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수분 섭취를 잊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김씨는 하루에 최소한 8잔의 물을 마시며 몸의 순환을 돕고 피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한 잔의 따뜻한 물로 몸을 깨우고 식사 전과 후에도 반드시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었습니다. 할머니 김씨는 연중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문제라도 있으면 바로 대처했습니다. 그녀는 건강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해요 라며 자신의 건강관리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여섯 번째 습관은 정신건강 관리였습니다. 그녀는 명상과 주기적으로 책을 읽는 시간을 통해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명상이 그녀에게 주는 평화로움이 크다며 하루 15분씩 마음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필수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책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고 삶의 지혜를 얻으려 노력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였습니다. 할머니 김씨는 친구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인간관계가 삶의 중요한 부분이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금주와 금연이었습니다. 할머니 김씨는 평생 술과 담배를 멀리하며 건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몸에 해로운 것을 멀리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이득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창의적인 취미 활동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할머니 김씨는 그림을 그리고 뜨개질을 하며 창의력을 키웠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활동이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을 좋게 만들며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준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습관은 긍정적인 사고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감사할 것들을 찾아 기록하며 하루를 시작했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믿었습니다. 그녀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할머니 김씨의 건강 비결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녀의 습관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마을은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졌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김씨의 10가지 건강 습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김철수는 항상 아침 식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출근 준비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아침잠이 많아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서 아침 식사를 건너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 동료 박민수가 그에게 다가와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철수씨,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가 피곤해질 수 있어요. 몸에 에너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낮아지죠.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그날 업무에서 실수를 연발하며
박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자신이 그동안 아침을 소홀히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밤사이 사용된 에너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대사율을 높여주고 체중 관리를 돕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며 심리적 안정 및 기분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침 식사가 가장 좋을까? 철수는 다양한 의견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아침 식사를 찾기 위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주목한 것은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은 고단백 식품으로 아침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통곡물빵을 곁들이고 아보카도나 견과류에서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추가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철수는 냉장고에서 계란 2개를 꺼내어 삶았습니다. 토스트기에 기름기가 적은 통곡물빵을 넣고 아보카도를 얇게 썰어 바른 다음 견과류를 조금 올렸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과일 샐러드까지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자신의 아침 식사를 바라보며 철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아침을 먹으니 출근길부터 기분이 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철수는 점점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매일 아침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직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집중력이 향상되어 업무 실수가 줄고 상사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철수는 이제 아침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루의 활력을 돋우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철수는 동료들에게도 아침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변화와 깨달음을 얻었는지에 대해 궁금해했고 철수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그 습관이 삶 전체를 더욱 건강하고 만족스럽게 만든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철수의 이야기는 작은 변화가 어떻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